이제 저희들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면접 볼 때 그 면접관이 그런 말씀을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융합원의 앞으로 미래 계획과 예. 또 그 사실은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자립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이제 여러 곳에 이제 융합지구라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 국가에서 이렇게 그 발주하는 이런 여러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이제 유지하고 네. 또 어찌 보면은 융합지구 내에 있는 여러 사업체와 대학과 이런 걸 접목을 시키고 네. 조정을 하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그 위치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남들이 볼 때는 계속 이런 그 자금과 이런 그 재료라든가 이런 계속 자금이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어찌 보면 이제 씨 뿌리는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산업융합이라는 사업은 어찌 보면은 길게 보면은 우리가 인재 양성과 새로운 기술 개발도 있지만은 당장에 볼 경우에는 우리가 기업의 아주 급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예. 그러면서 또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이런 산업융합이라는 관점에서 그 굉장히 힘들었던 측면이 하나가 이 회사와 대학과의 이런 서로 연구 개발을 했을 때 이런 많은 분야에서 이런 성과에 대한 또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네. 또는 성과를 배분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찌 보면 이 대학교에 있는 그 연구 개발자들은 조금은 이 경영 측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고 예. 또 이런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기술 개발한 거를 활용하는 측만 했지 더욱더 발전시키는 데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조정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예. 또 거기서 나온 성과를 서로 골고루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거기서 갈등을 조정해주는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역할이 앞으로 우리 기술융합원의 역할일 수 있고요. 또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 산업에 대한 그 부가가치를 우리가 같이 공유한다면 융합원이 그러면 우리 융합원도 하나의 그 자립 기반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또 파생되는 여러 사업들이 여기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울산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이전이 된다면 네네. 그게 곧 우리 울산 지역의 이 산업을 일으키는 하나의 중심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 산학융합원은 이 울산 산학융합지구의 조성 사업을 총괄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완공이 된 만큼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총괄이라고는 조금 어폐는 있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 산업융합지구의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학과 이런 데서 그 계획을 가지고 네네. 이렇게 쭉 일어났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뭐 총괄을 한다는 표현은 좀 과하긴 한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강조했듯이 예전에는 이런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 그 여러 가지 기반과 또 구성원들이 새로운 사람들의 여러 이해관계를 또 이게 충족시키고 네네. 또 거기서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데 이제 중점을 한다면 네. 앞으로 미래에는 이제 우리가 융합지구가 이제 완성이 돼서 기업체가 많이 이제 입주를 하고 또 한 9군데 이상의 그 국책연구소들이 또 입주를 하고요. 예. 또 거기에 또 엊그저께 우리가 기공식 때 했지만 하이테크 타운 같은 정보통신 산업도 들어오고 예. 그 외에 이제 조선기자재라든지 2차 전지 이런 모든 망라한 사업들이 울산에서 포진하고 있는 여러 아주 중심 사업들이 여기 포진해 있다면은 여기서는 분명히 그 새로운 신산업의 부가가치가 또 생길 거고 그걸 통한 또 우리 또 융합원도 하나의 또 그런 그 자립이라는 목표 하에 또 이렇게 누릴 수 있어서
저는 앞으로 이제 제 몫이라 하면은 아마도 그 기반을 닦고 이런 데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네네. 그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그 부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부가가치나 또 이런 신산업의 이제 발전은 아마 우리 융합원의 그 미래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그동안도 많은 산학 협력을 진행을 해봤지만 울산 산학융합지구가 준공된 지금이 본격적인 출발점이라고 또 의미를 둘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올해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지금은 현재 우리 울산대학교 유니스트도 지금 현재 막 그 기반 시설을 이제 갖추고 네네. 지금 막 사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연구마을이라는 중소기업 마을이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울산대학교 건물 앞에 있는 그 울산 그 기업관에 그 한 20개 가량의 이제 중소기업 R&D 센터가 유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울산대학교 뭐 교수님과의 그 결합한 그 R&D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니스트에서도 그런 거기 경영학과라든지 공업경영학과 이런 데서 또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업주에 대한 소위 그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경영 자문 같은 것도 아마 곧 실시될 예정으로 있고요. 예. 또 그 여러 가지 그 학교 내에 있는 이제 공장형 그 실습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기업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그 기술 애로사항 같은 거를 교수들과 같이 직접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공간이 지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의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사업들을 잘 정착할 수 있는데 최선 목표를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뭐 R&D 사업이라든지 많은 울산의 경제 상황이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는다고 하니까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참 반가운 소식이고요. 하지만 사실 이 산학융합지구가 우리나라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외국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이제 물론 이제 외국 사례로 본다면은 뭐 실리콘밸리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도 울산을 제외하고도 여러 군데 이런 그 산업융합지구가 지금 많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올린 적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송 같은 데는 이제 의학 분야로 뭐 특화해가지고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울산만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여건이 좋은 융합지구는 없다고 저는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차 강조하지만 울산이라는 데는 대기업과 여러 가지 그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포진에 어우러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그 지구 자체도 굉장히 뭐 시내와 가깝고 그다음에 주변에는 또 이런 생활 기반도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데서는 그 여건이 굉장히 좋은 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 거기에 융합지구에 모여 있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융합지구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시설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오랫동안 연구하다가 뭐 사우나 시설도 필요할 수 있고요. 또 가끔 기분도 이렇게 풀 수 있는 카페 시설도 필요할 수 있고요. 뭐 아니면은 약간 운동 시설도 필요하고 이 실리콘밸리 같은 데도 이러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주 특화된 사람들 모여서 아주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데 특별히 또 그 이유가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의 사례를 볼 것 같으면 뭐 영국이나 이런 데는 조금 그 산업이 이렇게 좀 침체된 부위에서는 거기에 이제 대학이 여러 가지 아주 고도화된 산업시설을, 연구시설을 마련해서 다시 이런 산업을 끌어들이는 이런 특화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소위 뭐, 사이언스 파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울산 지역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산업융합지구 중에서도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아주 밀집돼 있으면서도 그 대학도 뭐 우리 울산대학교의 그 연구와 그동안 종합대학으로의 역할과 또 유니스트와의 그 유니스트는 이제 이런 과학원 중심의 예. 이런 그 순수 기술을 많이 연구하는 대학 과학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대학원 중심의 대학이니까 그것이 융합이 된다면 굉장히 울산만이 갖고 있는 아주 특색 있는 융합지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울산형 실리콘밸리를 만들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울산 산학융합지구의 강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기는 예. 어렵지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울산은 전 세계에 보기 드문 아주 그 제조업과 이런 아주 대형 산업이 어울려진 도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움직이기 힘들 것 같지만 또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고급 인력을 두뇌를 갖고 있는 대학교의 연구팀과 융합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울산이라는 데는 이 예전부터 이런 사람들 대학도 이게 뭐 사실 여러 가지 경쟁 관계라기보다도 울산에 있는 대학의 구조도 굉장히 상생 관계거든요. 대학원 중심 대학과 일반 우리 종합대학과 또 여러 가지 기술을 기반하는 이제 그 전문 대학들 이런 여러 가지 상생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특색이라고도 울산 지역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앞서서 얘기했지만 울산의 이런 산업융합지구는 굉장히 거기 있는 사람의 정주 요건이 상당히 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잡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연구와 생산 또 여러 가지 기술 개발적인 측면에서 좀 상생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울산의 경제 회복세가 상당히 더딘 편인데요. 많은 시민분들도 시름이 깊어져 갑니다. 울산의 경제를 다시 좀 부흥시키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게 굉장히 무거운 예. 주제이기도 하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산업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부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조직이 빨리 적응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부침은 이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살아남고 이런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울산도 조금은 산업의